네, 저는 방문 의료 클리닉 건강의 집 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고요. 이름은 홍종원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대면을 이야기하기라고 했고, 제가 그 왕진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기현 작가님께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작가님이 이제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영케어러에 대한 그 연재 기사도 쓰고 계시고, 또 한겨레에도 몫이라는 제목으로 또 연재를 계속 해주고 있으셔가지고, 또 같이 기회가 되시면 오늘 너무 짧은 시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물론 또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 보시면, 그 책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까 미안해요 리키라는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 참 복지라는 게, 의료 복지라는 게 참 쪼잔해요. 그래서 사람을 건강 능력을 평가해서 이거를 지원을 할지 말지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결정권을 또 의사가 보통 가지고 있죠. 참 재수없게,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마치 영화처럼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인상적입니다. 돌봄이라는 게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사적이다. 적절한 표현일지 잘 모르겠는데, 조기현 작가님이 참 제가 탁월하게 생각했던 점은, 어쨌든 아버지를 돌봤던 개인의 경험을 조기현 작가님 많이 하신 얘기인데, 그럼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효자다, 효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돌봄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이제 개념화하고, 그것을 이제 사회적 목소리로 내고, 그걸 뭐 책으로 서사화하고, 그걸 또 사회적 제도까지 나아가는데 정말 많은 연구와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사실 작가님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국내 유일의 방문 진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건강의 집 의원이라는, 검색해보시면 뭐 기사 같은 것도 나오니까 당사자라 좀 부끄러운데, 건강의 집 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제가 이제 이 병원을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뭐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들을 했었어요. 왜 국내 유일이냐는 이유가 좀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픈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중증 장애인 경우가 좀 있어요. 중증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하면 뭐 심한 장애라고 하고 등급제가 또 폐지되고 해서. 근데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있어요. 저한테 환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10대 때 결핵성 이제 척추염으로 이제 투병을 하시면서 지체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알고 지내고 했는데,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저한테 또 의미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이건데, 저희 동네에 있는 스포츠센터예요. 구립 스포츠센터인데 2월 21일에 임시휴관 재개 안내가 붙고 아직도 재개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게 그러냐면,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서 여기를 이제 가던 곳이 병원 앞에 있기도 하고, 집 앞에 집도 가깝고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몸도 막 근질근질하고. 근데 제가 이제 병원 2019년에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에도 수영장을 동네에 살아서 수영장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눈에 띄는 것이, 수영장을 가면 장애인 레인이 있어요. 레인. 장애인분들이 수영을 하는 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많이 봤죠. 또 수영장이다 보니 씻고 할 때 장애인분들이 같이 이제 수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저한테 또 생경한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제가 의료인이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제 환자가 된 거예요. 몰랐죠. 근데 그분의 집을 이제 드나들어요, 제가. 그분은 몸이 지체 장애가 있어서 몸이 불편하지 하지만 수영도 하시고 탁구도 치시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2019년에부터 만났으니까 코로나 전이잖아요. 그때는 좋았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뭐
이제 당뇨도 있고 하니까 고령이고 70대 고령이고 하니까 건강관리 너무 잘 하시는 거죠. 근데 이 2020년 2월 21일에서 이게 다 된 이후로 이분이 수영도 못하고 뭐 탁구도 못 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중증 장애인이고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사시는데, 이런 분들 우리 사회가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게 많죠. 저도 많이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이용하는 여가, 운동 이런 것들이 뭐 구립이라든가 뭐 복지관 이런 주로 공공적 성격의 이제 서비스들이, 사실은 이제 뭐 중산층이고 여유가 있으면 뭐 피트니스 센터 아주 멋진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겠지만, 이분들이 하는 것들이 이용했던 여가가 대체로 이제 공공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다 문을 닫으면서 이분이 수영 못하는 거.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보면 살이 쪄요. 네, 살이 쪄요. 그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사니까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리진 않죠. 속으로 너무 답답하죠. 이게 코로나 덕분에 좀 집에도 좀 있고 사회적 거리 두고 참 좋은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건강에, 그분은 이제 당뇨 관리도 하고 고령이고 장애고 있고 하니까 건강 관리가 어렵잖아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저는 왕진 의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화의 장면인데, 이거는 그 언노운 걸이라는 언노운 걸이라는 그 다르덴 형제 감독의 영화인데, 뭐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왕진 의사가 되기 전에 보긴 봤는데, 왕진 의사가 나오는 영화예요. 이 유럽 영화예요. 벨기에 배경인 것 같아요. 프랑스인지 벨기에인지 어쨌든 벨기에인 것 같은데, 이 의사가 살인 사건을 목격을 하지 못해요. 왜냐면 진료 시간이 끝나가지고 살인 사건에 연루된 언노운 걸의 외침을 무시를 하게 돼요. 너무 늦어서. 진료실 벨을 눌렀는데 진료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다음날 경찰이 와서 살인 사건이었다라고 해서 이 의사가 죄책감을 갖게 돼서 찾아다니게 되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왕진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와 유럽의 의료제도의 차이예요. 주치의가 있는 나라죠, 유럽은. 그래서 지역의 주치의로서 외래 진료도 오전에 하지만, 왕진은 밤에도 전화를 받고, 아까 이제 조기현 작가 마지막에 좀 이렇게 밤에 너무 통증이 심해요 하고 전화 와요. 그럼 가요. 근데 제가 이 영화 얘기를 왜 했냐면, 왕진 결론적으로 죄책감을 느꼈는데, 지역사회를 돌보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살인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언노운 걸이 죽었던 살인사건의 내막을 찾아가요. 나중에 경찰로부터 네가 왜 뭔데 그래, 이런 얘기도 듣지만. 그래서 제가 왕진 의사가 됐으니까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할 만한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작가님이 또 간장 선생이라는 오래된 일본 영화를 저한테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번 봤어요. 보고 나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모습 같은 걸 좀 부끄럽지만 이 의사가 혼잣말해요. 개업이의 생명은 발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개업이의 생명은 환자가 많이 오는 거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앉아서 그래야 이제 대박 의원이 되는 건데, 한 100명씩 봐줘야 한 200명씩 환자가 와야 이제 명의인데, 이 의사 일본의 오래전 전이죠. 전쟁 시기죠. 전후가 아니죠. 이 의사는 개업의 생명이 발이다 하면서 막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녀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무시해요. 자꾸 이 사람은 왜 간장 선생님 다 간염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전 의사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거든요. 네, 아무도 보지 않은 어떤 방송에서 취재를 한번 했는데, 이 병원을 찾기 위한 방문지를 전문으로 한다는 홍청원 의사, 이렇게 제가 캡처를 했어요, 이거를.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방문진료를 다니는. 코로나가
코로나가 참 문제인데, 코로나 이제 시기가 이제 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기가 됐어요, 코로나를. 그냥 뭐, 코로나 답답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코로나를 분석할 시기가 됐어요, 그죠? 뭐 내년하고 2년 계속 이제 봐야겠지만, 코로나가 뭐냐? 돌봄의 위기로 왔다라고 이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조기현 작가님 그걸 돌봄 재난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방금 제가 핸드폰을 좀 찾아봤는데, 돌봄 재난 이렇게 딱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돌봄 재난 지원금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역시 재난도 재난이지만 재난 지원금이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코로나는 돌봄 위기로 왔다. 이거는 보건사회 연구 콜로키움에서 이거는 한 6월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돌봄체는 안녕한가?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이 자료집에서 제가 이제 그걸 온라인으로 보면서 잠깐 그냥 내용만 좀 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갇혀진 채 죽음을 기다리는 장애인들이 있었죠. 시설화. 최근에 이제 또 요양시설에 직장 가면 계속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재가족화, 돌봄의 재가족. 왜 가족이 돌봄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 4인 가족 체계에서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뭐 가장이 돈을 벌었던 시기에서 이제 아내 혹은 어쨌든 그 부부의 다른 쪽도 돈을 벌어야 이게 사회가,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각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봄이 사회화, 좋은 말로 사회화, 나쁘게 말하면 시설화가 됐고. 근데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 집단 감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가. 근데 집엔 가족이 있나요? 없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냥 뭐 죽으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생겼죠. 아직도 생겨있고 답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으로서. 제가 또 봤더니 아동들도 문제예요, 아동들. 그래서 아동들 진짜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높잖아요. 자살률도 높고 안 좋은 건 다 높죠. 그래서 아동들이, 저도 이게 조금 요새 좀 걱정인데, 어떤 이제 제가 서울 강북구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사분, 뭐 돌봄 노동자 등등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지역사회 돌봄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줌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누가 이제 비대면 수업은 정말 그 초등학생 보고 비대면 수업 들으라는 건 그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PC방 다니고, 자기가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제 막 그 밤거리를 헤매는 학생들을 잘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게 왜 문제냐면, 그래서 뭐 돌봄 교실 이런 거 하지만 이게 거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예산 한정,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예산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돌봄 교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적고, 근데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가면 뭐 소득 수위가 좀 있다거나 뭐 등등 하면은, 그럼 그 아이들은 괜찮냐?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나라 얼마나 참 그 어려운 사회인데. 그래서 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청년. 성소수자는 이제 뭐 이태원, 소위 이태원 사태라고 불리는 이게 있었죠. 뭐냐면 돌봄의 위기를 피해갈 존재는 없어요. 그 청년들도 똑같죠. 청년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뭐 취업이 쉽나요? 뭐 자꾸 이제 뭐 구직지원금 이런 거게 자꾸 남발이 된다는 것은 참 취직이 어렵죠. 청년들도 갈 데가 없어요. 뭐 청년 공간 이런 데도 문 닫고, 카페도 못 가고. 돌봄의 위기를 피해갈 존재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K-방역, 이제 의문이 돼. K-방역만 잘하면 해결. 저도 이제 선별진료에서 K-방역도 하고 막 했는데, K-방역만 잘하면 해결될까? 백신이 나오면, 치료가 나오면 해결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백신이 당연히 나오면 좋죠. 제 다국적 제약회사도 좋고, 그죠? 백신 덕분에,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도 참 좋고, 그건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에게, 기업인들도 좋고, 백신 나오면 참 좋겠네요. 좋죠.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고, 제 농담이죠. 다 아시죠? 농담한 겁니다. 백신, 농담처럼 얘기한 겁니다. 백신이 나오면, 치료제가 나오면 해결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죠. 코로나 위기는 돌봄의 위기로 올 거고, 그것은 아마도 더 아프게. 근데 드릴 말씀은, 좀 돌봄의 위기가 없었냐?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본질이죠. 돌봄 위기는 원래 있었고,
은폐됐거나 아니면 서로 그냥 모른 척 했거나 이제 그랬던 건데 코로나 덕분에 알려졌지만 코로나 이후에 아마 더 이렇게 돌봄이 문제야 하고 또 백신이 나오면 그냥 잊혀질 거라는 게 이제 예상. 뭐 소상공인 분들의 그 정말 이게 그 소상공인 분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 장사가 임대 막 다 임대되고 비정규 노동자가 그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더 불안정한 삶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게 이제 코로나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한겨레의 그 신문에 남의 집 드나드는 닥터홍이라는 연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웃기죠? 네. 그 어떤 제 대상자분 중에 한 분이 역시나 이제 중증 장애이셨는데 그 근육병은 제가 이제 그냥 익명의 그 얘기를 그냥 간단히 드리는 거예요. 좀 각색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근육병이라는 게 희귀질환이어가지고 뭐 본인이 문제가돼서 아픈 게 아니라 유전질환이어서 그냥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분도 70대 분이셨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니까 막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너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갔어요. 요양원에 저랑 한 1년 정도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같이 했죠. 속마음은 요양원 안 가시면 안 돼요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얘기는 하지 않았고 갔는데 아니다 한 달 뒤에 전화 왔어요. 선생님 저 왔어요. 이렇게 요양원에 못 있겠더라고요. 요양원에 갔더니 이제 요양원은 더 이제 고령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제 근육병이다 보니까 몸은 아프지만 이분이 이제 인지 상태 굉장히 좋으셨고 학식도 되게 높고 하니까 못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사실 근데 이분이 처한 현실은 굉장히 중증 장애인이고 그런데 65세가 되면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받지 못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받으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수준의 요양 돌봄 서비스 가족이 없어요. 결혼을 안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쓴 거죠. 모든 것이 화상으로 가능한 시대되고 K-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이 너무 호들갑인데 눈꼴 사나운데 K-돌봄은 한번 어떤 상태인지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산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계층에게 마지못해 찔끔찔끔 돌봄과 복지를 제공해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러니까 바로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배려하다가 죽음이 가까워오면 시설에 가두는 사회는 괜찮은가? 시설에 가면 또 죽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사회. 청년들은 새 생명을 낳지 않으려. 그게 뭐 저출생 문제. 노인들은 스스로가 자살. 그런 게 이제 우리 사회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 한국 사회죠. K-돌봄도 K-방역만큼 성공적입니까? 라고 이제 신문사에서 달아준 제목이긴 한데 제가 쓴 제목은 아니었는데 커뮤니티 케어, 한국말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문재인 케어의 뭐 일환으로 그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의 급여화 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장성 강화 등등 치매 국가 책임제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또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러니까 너무 시설화되니까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병원 중심의 돌봄 체계잖아요. 여기도 이제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 병원이네요. 근데 여기 없죠? 저 다른 지역에 있죠? 병원이 권력 구조죠. 병원은 이제 선생님들이 다 연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병원이라는 게 참 치료 중심의 정말 전문화돼 말 한마디 붙이기 어려운 그런 곳이죠. 근데 그것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로 바꿔야 된다. 왜냐? 치과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건 팩트로 꽤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정말 우리는 치료 중심의 병원 체계에서 충분히 건강한가를 질문해봤을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굉장히 절대 이제 이거를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효율적이라면
그 돈 대비 뭐 효과 이런 거 생각하면 비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이걸 한번 비효율적인 거를 한번 좀 해봐요. 비효율적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고, 이 비효율적인 게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고민해봐야 되고, 지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의 그런 의료 시스템의 피라미드 구조. 근데 이걸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네,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드는데, 방문 진료를 하면 왜 그럼 저랑 같이 일하는 의사 선생님은 왜 방문 진료를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저희가 좀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과 그 질병과 빈곤이 합쳐져서 집에 이제 치과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진정한 치료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병원에 가도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병원에서 자세하게 해줄 게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 오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현실인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 코로나 시대에 대면 기반의 공동체를 재구성을 해야 된다. 치료랑 돌봄을 자꾸 이렇게 막 대립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 제가 왕진 경험을 해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뭐 아직 뭐 엄청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결국 아픈 이를 살아가게 하는 거는 곁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요양보호사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그 뭐 장애인 활동 지원사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미담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눈물겨운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정말 그 요양보호사가 자기 이제 대상자의 뭐 그동안 돌보았던 그 경험들을 사진으로 뭐 대변, 대소변 이런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는 그런 장면들 너무 감동적이긴 한데, 근데 너무 이게 힘이 들고, 근데 결국은 저는 할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진짜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역시 실력이 없어 이렇게 깨닫기도 했지만, 어쨌든 돌보는 자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느꼈고, 뭐 그게 가족이 아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비대면도 가능은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존재와 존재를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되고, 저는 기술의 진보가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얘기는 또 대담 때 조금 더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의 생존은 온전히 돌보는 이들 덕분이다. 저도 그랬고, 뭐 어쨌든 저도 가족이 있었고, 저를 살아오게 한, 저를 돌봐준 많은 이들 덕분에 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돌볼 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사회적 돌봄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일 수도 있고, 질병과 차별 속에, 질병과 차별을 다 없애버리자가 이제는 불가능한 거죠. 이제 우리 사회라는 게 노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아픈 게 인간인데 아프며 살아가는 거죠. 아픔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쓴 글인데, 내가 사실은 그 간장 선생이 아니라 미래에서 온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군요. 예. 네.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치료의 본질이라는 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돌봄의 본질, 건강의 본질, 우리가 건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최신 의학이라는 게 마치 무슨 마이크로 막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질병을 없애는 게 최신 의학인 것 같았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것도 최신 의학이 맞지만,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치료를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미래의 기술일 수도 있다라는 착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잘 듣고 그냥 제 인터넷에서 그냥 찾은 건데,
그냥 두고두고 이 사진이 너무 웃겨요. 그 어렸을 때 했잖아요. 우리 많이 해봤죠? 했잖아요. 근데 야 이게 어떻게 이걸 했지? 근데 지금 아이들도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잘 들리니? 네. 그래서 손잡고 가면 된다. 제가 막 희망적인 내용을 절대 얘기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고, 좀 부정적인 그런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 또 대담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